자 봅시다. 이거는 극한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fx 그래프를 보고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값과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인데 얘는 뒤에 플러스가 붙었다는 것은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1로 갈 때입니다. 얘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을 묻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극한값의 존재 조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얘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을 말할 수 있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1인 건 여기 있고요. 그리고 fx한테 시키는 거니까 그래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이 정착지가 도착지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니까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따라올 때랑 요렇게 따라올 때랑 도달하는 점이라기보다는 그 가까이 갔을 때 어느 값에 어느 y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말하면 돼. 여긴 딱 빈 동그라미지. 여기 딱 이걸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함수 값이고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간다 라는 그 개념을 쓰는 거기 때문에 y 값도 2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극한값은 2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f-1은 점 찍힌 곳을 봐야겠죠. 점 찍힌 곳은 여기 0이니까 함수값은 0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이라는 거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가까이 가래. x가 딱 0인 거 딱 해놓고 fx한테 시키니까 fx 그래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까이 따라갔을 때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가운데 연산만 잘 보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건 4번, 모의고사 4번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f2다라는 것. 함수값은 딱 2를 집어넣었을 때 점 찍힌 곳이니까 1이 끝이고 그 다음 요렇게 곱해져 있는 놈한테 1에 대한 우극한 값을 씌웠는데 요렇게가 기본입니다. 요렇게 딱 각각을 이제 각각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먼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각각을 보내는 게 먼저라고. 그러면 fx한테 시키면 1에 대한 우극한 요 x값 1일 때 요렇게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걸 도착지로 보고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우극한 값. 그래서 요 놈은 2라는 값으로 수렴하니까 존재하니까 문제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중요하다.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 f-x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단순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거야. 첫 번째는 쌤이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 합성함수 극한이요. 합성함수 극한입니다. fx가 질문이 아닌 요 x 자리에 다른 놈이 들어가 있지. 마이너스 x나 뭐 x 플러스 2나 뭐 2x나 뭐 이런 게 다른 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합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놈을 무조건 t로 치환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럼 t로 치환했을 때 1에 대한 우극한 값을 얘한테 먼저 딱 씌우는 거지. 씌우는 거야.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먼저 이렇게 씌우는 거야. 그럼 그러려면 단순히 마이너스 1이요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지만 합성함수 극한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합성함수 극한은 무조건 안에 걸 먼저 시킬 땐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요게 함수야. y는 마이너스 x 함수라고. 그럼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그놈한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로 도달하는 건 맞는데 이 오른쪽으로 다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인데요. 왜 굳이 그래프 그렸습니까?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로 도착하는 건 맞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옵니까? 작은 데서 옵니까? 아래쪽에서 오니까 작은 데서 온다고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요 놈의 값, 얘가 결국 나오는 그 값을 y 값이라고 부르거든.
그게 나오는 그 값이 y 값이 요 전체적으로는 x 값 취급당합니다. 요 놈이 가진 치역이 요 f한테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y 값을 먼저 찾고 있는 건데 요 놈의 y 값을 먼저 찾고 있는 건데 그 y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다. 근데 그것보다 아래쪽이어서 오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잖아. y 값 자체가. 그래서 뒤에 자극함 붙어줘야 돼. 이게 합성함수다. 그러면 이걸 처리했으면 요 안에 있는 값이 t였는데 t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으로 갑니다. 라는 걸로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t라는 문자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이다. t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이다. 그리고 ft 이렇게 이쁘게 바뀌는 거죠. 이쁘게 바뀌는 거죠. f-x가 아니라 ft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문자가 바뀌는 건 괜찮아. 그럼 이제는 fx가 그래서 있으니까 fx나 ft나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요렇게 씌우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도달하는 값은 가까워지는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지금 그림에서 그려진 거는 fx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그려진 거는 그러면 f-x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잖아. 맞나? 그럼 뭐지? x 대신 마이너스 x 넣었다는 것은 y축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뒤집으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 더 빠를 수도 있어. 왜냐면 이런 질문이 많아. f-x 그래프를 필요로 하는 게 많아. 와서 얘기 정도 돼. 그러면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그리고 이 부분을 대칭해서 일로 그리면 된다고. 근데 다 그리면 좀 귀찮은 그래프네요. 그래서 1로 가는 것, 결국 1에 대한 우극한 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뒤집겠습니다. 이 부분이 뒤집어지면 1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얘는 0,2 빈 동그라미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됐나요?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 색칠 동그라미.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럼 1, 마이너스 1. 지금 대칭시키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2,0였던 게 2,0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리시면 돼요. 그럼 요 놈한테 이게 지금 그려놓은 게 y는 f-x인데 요 놈한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f-x 1에 대한 우극한 값을 씌우시면 돼요. 그럼 얘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는 거 같지? 똑같은 방법,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냥 결국 마이너스 1. 그럼 리미트를 각각 뿌렸을 때 문제가 없죠. 각각 수렴했지. 그럼 뿌려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1 빼기 2가 답이구나. 알겠습니까? 극한이 리미트가 분배가 되려면 각각이 수렴해야 돼요. 근데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뿌려본 거야. 그럼 각각 수렴한 게 나왔으면 뿌려도 되는 거였구나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자, 그 다음 이것도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쌤이 하는 설명을 잘 들어봐봐. 1에 대한 좌극한 1보다 작을 때 함수는 1차 함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그럼 각각의 구간에서는 1차 함수, 2차 함수, 즉 다항함수. 다항함수라는 것은 전구간 연속함수, 전구간 미분 가능한 함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니 연속이니 미분 불가니 이런 걸 의심할 여지가 없어. 당연히가 아니라 1차 함수, 2차 함수라서. 그럼 우리는 x는 1에서만 연속성, 미분 가능성, 극한값 존재 조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딱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얘기하라고 했지. 딱 어디다라고 지칭해줬지. 그럼 문제가 어렵지 않은 거지. 1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것은 아까 했듯이 1보다 왼쪽에서 오는 거지. 1보다 왼쪽에서 오는 것은 1보다 작은 걸 보는 거지. 그럼 1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함수 fx라고 하더라도 1보다 작을 땐 이거 쓰고 1보다 클 땐 이걸 쓰는 거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의 fx식은 x 플러스 a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조금 큰 곳, 1보다 좀 큰 곳을 그래프를 보고 따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1보다 클 때의 fx식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a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해 갔니? 그래서 얘는 요렇게 씌우면 문제 없으면 그냥 대입 1 빼기 a, 1 플러스 a 그 다음 1 대입
2a 빼기 2가 될 겁니다. 그게 곱했을 때 16이 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 이제 연산을 할 때 어떤 게 보였으면 좋겠냐? 양변에 2를 나누고 싶다. 2가 묶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플러스 1 2a 빼기 1 그 다음 8 그 다음 이건 뭐가 보이니? 합차가 보이지? 그래서 a 제곱은 9요. 그래서 a는 풀마 3이요. 항상 제곱을 날리면 풀마가 습관입니다. 근데 양수 a를 했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익숙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 표현이 뭐라고 했지? 주기함수. 3마다 반복이라고 했어. 결국 그래서 주기함수라고 했어. 그냥 주기함수가 아니라 3마다 반복이라고 했어. 이건 3마다 반복. 요 놈이랑 헷갈리는 표현이 선대칭 함수. fa 플러스 x는 f 마이너스 x, fx는 f2a 빼기 x. 이건 모두 다 x는 a 선대칭을 얘기하는 놈. 얘는 주기함수. 안 헷갈리는데요 할 수 있어도 얘가 fx는 fx 플러스 3 이렇게 f3 플러스 x 이렇게 주어지면 얘랑 비슷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따지냐? x의 개수의 부호가 같냐 다르냐? x의 개수의 부호가 같냐 다르냐? 다르면 대칭성입니다. 점대칭이든 선대칭이든. 근데 x의 개수 부호 같으면 어떻게 보면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그래서 주기함수다. 반복되는 함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딱 주어진 fx식을 보면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려놨어. 식을 줬어.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봅시다. 연습 삼아 합시다. 얘는 직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이 직선 양 끝점만 찍으면 됩니다. 직선이니까.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색칠 동그라미고요. 등호가 있으니까 3, 0입니다. 여기는 빈 동그라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왼쪽의 함수는 아직까지 모르죠. 다만 이 2차 함수는 완전 제곱식을 이루고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2차식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면 뭐 다 관련 있는 게 중근이다. 그 다음에 또 접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x축에 접한다 라고 미리 알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얘 꼭지점이 1,0이라는 게 알죠. 꼭지점이 1,0이야. 즉 x축 위에 이 꼭지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a 값을 모르니까 아볼인지 위로 볼록인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는 없다.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다. 다만 케이스는 나눌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 이렇게 연속성도 몰라. 문제에서 혹시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란 말이 없을까? 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됐죠?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여기가 1이라는 것에서 이건 A가 양수일 때 말하는 거고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할까? 얘는 fx한테 시킵니다. 얘도 fx한테 시키네요. 그리고 x가 둘 다 어디로 갈 때입니까? 둘 다 똑같이 2k로 갈 때지. 근데 요 놈은 좌극한이고 요 놈은 우극한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두 개는 어떠한 k, 똑같은 k, 2k잖아, 그치? 어떠한 2k라는 그 x 값이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 즉 연속인 곳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 i 응? 빼기잖아. 뭐가 되겠어? 0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딱 0이 되잖아. 근데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면 모르지. 근데 확실히 얘 0은 아니래. 맞지? 그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x가 2k로 안 됐는데 2k는 계속 바뀝니다. 2k는 계속 바뀌어요. k가 1부터 10까지 넣으면서 계속 바뀝니다.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얘 보면 2k, k가 1일 때 볼게. k 1일 때 그럼 2에 대한 좌극한과 2에 대한 우극한을 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 fx한테 2에 대한 좌극한, 2에 대한 우극한 우리 알아볼라. 모르지. 그 다음 또 2 넣으면 k에 2 넣으면
4에 대한 자극한, 4에 대한 우극한. 그럼 4라는 것은 아나? 요가 딱 3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요게 딱 0부터 3까지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래프 모양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 나 조건에서 계속 반복되지. 딱 구간의 길이가 0부터 3까지 얼마야? 구간의 길이가 x값의 범위가 길이 3이지. 그럼 이 모양이 계속 뭐 한다고? 반복된다고. 그러면 여기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 3에서부터 또 한 5까지는 몰라. 이거 아니면 또 이거겠지. 몰라. 그런데 여긴 알아. 여기 마이너스 여기 여기서부터 2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간 게 여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아. 그리고 여기 딱 6인 것도 알아.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야. 계속 반복될 거야. 계속. 그러면 잘 보면 이 4라는 곳이 여기거든요. 4라는 곳에서는 극한값과 연속이지 않니? x가 4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 무조건 4에서는 연속이지 않아? 그러면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좌악한 값과 우극한 값은 같다. 좌악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다는 것은 이 계산이 0이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 6에 대한 좌악한 6에 대한 우극한 값은 여기인데 여기는 여기랑 똑같은 곳이야. 그럼 얘는 불연속이죠. 다르죠. 일단 다르다는 게 좀 집중이 되죠. 그 다음 말 8에 대한 좌악한 8에 대한 우극한 K에 4 넣은 거야. 그럼 8이라는 곳은 또 어디야? 8은 여기서 움직인 거네. 여기서 3을 2번 움직이면 8이 되겠죠. 그럼 여기 부근과 똑같아지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겠죠. 어때? 이해는 갔어? 네. 그러면 총 10번을 해야 돼. K가 1부터 10까지 10번을 해야 돼. 당연히 규칙이 있겠지. 주기함수다 보니까 fx가 3마다 반복되는 그런 주기함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러면 쌤 한번 볼게. 2에 대한 자극한 이 x가 2로 갈 때 자극한 2에 대한 우극한 값이지. 그럼 여기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 맞지? 그 다음 4라는 것은 어디랑가 똑같아.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 x가 4일 때는 요 범위에 안 들어가 있잖아. 우리는 3마다 반복이니까 x값이 4로 가라. 그 명령은 1로 가라는 명령이랑 똑같아. 주기함수니까 3마다 반복이니까. 그럼 4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봤다. 그럼 1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봤다. 근데 1에 대한 극한값은 끊어지는 점이 아니다. 맞지? 그래서 극한값이 없었다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 6에 대한 극한값은 3에 대한 극한값과 똑같지. 3에 대한 극한값은 여기 그래프를 좀 활용하자. 이건 무조건 불연속이야. 2에서는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 맞아? 2에서는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는 이 3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여기서 0에서 끝이 났고 얘는 2차 함수는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무조건 불연속이야. 어쨌든 얘는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 8은 누구랑 똑같다고? 2에서 얘는 8은 3을 2번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2에 대한 자극한 2에 대한 우극한과 똑같아. 얘도 바꿔놓자. 그러면 3에 대한 자극한 3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똑같아. 그 다음 10에 대한 자극한 우극한 이거는 3을 3번 빼면 1이죠. 맞지? 그래서 1에 대한 자극한 1에 대한 우극한과 똑같다. 그 다음 12는요. 12는 3을 뭐 4번 빼든 3번 빼든 상관없습니다. 4번 빼면 0이죠. 3번 빼면 3이죠. 3에 대한 자극한 3에 대한 우극한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잘 봐. 지금까지 딱 한 걸 보면 이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이 같죠.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줄 4에 대한 자극한 4에 대한 우극한 결국 1에 대한 자극한 1에 대한 우극한과 똑같지. 얘랑 똑같지. 그 다음 3에 대한 자극한 3에 대한 우극한 3에 대한 자극한 3에 대한 우극한 똑같네. 반복되네. 딱 3개 반복되네. 총 몇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10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몇 개씩 묶인다? 3개씩 묶인다. 그러면 이 3개의 묶음이 몇 번 나오네? 3번 나오네. 그리고 또 한 개 남죠. 10개니까. 그럼 10번째는 누구랑 똑같겠어? 2에 대한 정확한 우극한이 똑같다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됐어? 네,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1번 2에 대한 자극한 하러 갑니다. 괜찮아요. 그림은 이해시키려고 한 거고 2에 대한 자극한은 그냥 명령했잖아. 같은지 다른지 난 몰라. 그냥 값을 정의 때리면 되잖아. 그래프 식이 있으니까. 2에 대한 자극한 값은 뭐야? A
맞아요. 2에 대한 정확한 값은 A죠. 그 다음 빼기 맞지? 그 다음 2에 대한 우극한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었게? 3개. 4개일걸? 네. 맞지? 왜? 맨 마지막에 한 개 남았었으니까. 됐지? 그 다음 이게 2번입니다. 이것만큼 하면 끝나죠? 이건 필요 없었으니까. 맞지? 2번 하면 3에 대한 자극한 값 3에 대한 자극한 값은 뭔데? 0. 0. 그래프 봐도 되고요. 3에 대한 우극한 값은요? 3에 대한 우극한 값은 0에 대한 우극한 값과 똑같아요. 맞지? 그림이 반복되니까 이런 걸 쉽게 이해하라고. 3에 대한 우극한을 물어봤어. 3에 대한 우극한 값은 0에 대한 우극한 값과 똑같아. 그래서 0에 대한 우극한 값은 A죠.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쵸. 이거 다 더해라고. 시그마. 그럼 그게 9라고. 그러면 4A 플러스 4. 그 다음 빼기 3A죠. 이거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그게 9라고. 그래서 A는 5라고요.